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문각에서 전공물리를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불어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는 앞으로 내년 2021년도 합격 전략 설명입니다. 일단 임용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시험적인 거는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은 선생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2022년도 그 시험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요. 처음에 임용을 이제 처음 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쳤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습으로 치셨던 분도 있고, 그냥 정말 노력을 해서 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특징하고 분석 같은 경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연간 계획표라든지,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가 이제 어떻게 나왔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적중 사례를 좀 드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께 강의를 진행하느냐,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공부법 및 대응 전략,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내드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임용시험 특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교육학하고 과결론, 그 다음에 전공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그 시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과결론하고 전공은 같이 봅니다. A, B형 세트로 같이 보고요. 80점,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에 시험을 보고, 일단 기본 베이스 자체가 기입형, 그러니까 단답형이라 하죠. 기입형하고 그 다음에 단순 서술형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배점은 1점 단위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소수점 같이 나오신 분들은 세 분이 이 채점을 이 평균을 내거든요. 세 명이서 여러분 시험 답안지를 스캔을 해가지고 세 분이 평균 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 과결론하고 전공 같은 경우는 1점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주체 이게 수능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검정고시든 수능이든 그 다음에 교대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임용도 마찬가지로 평가원의 주최를 하는데, 평가원의 주최는 좀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최하시는지는 대부분 아시겠죠. 네, 특색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교수들이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부족하게 됩니다. 평가원의 일반적인 고시적인 내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싸움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 아마 시간에 좀 촉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임용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나온다. 역학, 전자계학, 양자역학, 파동역학, 그 다음에 열및 통계, 그리고 현대물리.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에서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내가 너무나 어떤 특정한 과목이 싫다, 그런데 그 과목을 나는 도저히 못할 때 스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큽니다. 임용 같은 경우는 4, 5점에서 당락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과목을 버리시게 되면 나머지에서 상당히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특정한 과목을 버리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은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임용시험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건 수능을 빼고는 모의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떻게 내겠다라는 거를 기출을 통해서밖에 여러분이 몰라요. 근데 기출은 이미 오픈이 돼 버렸죠.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실력 발휘, 실력 테스트를 할 때는 그 평가원 뉘앙스에 맞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내는 실제 시험에 맞는 모의고사 난이도로 내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중요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내드리려고 해요. 한 12회 정도. 그러니까 그 예비 플러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원에서 주최하는 그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제가 10회 를 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께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시간적으로 좀 배분을 나눠보면 문항당 이렇게 한 7, 8분 정도의 내외로 단답 및 그 다음에 소술형 이거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실 거예요. 이게 전공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1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는 한 2, 3분 안에 푸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 되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은 일단 비공개 원칙입니다. 네,
이거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못 이깁니다.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채점자 아까 말씀드렸죠. 3인이 동시 채점해서 평균값을 낸다. 네. 자 그리고 문항분석 같은 경우는 재작년하고 매년 조금 바뀌긴 합니다. 이건 근데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뀌어요. 뭐냐면 일단 16문항 그리고 기입형이 단답형이라는 기입형이 4문항이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 단순 서술형이 총 12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문항인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순수 전공만입니다. 이 과결원을 빼고, 네, 과결원 빼고 순수 전공만인데, 작년에는 A형에서 재작년에는 A형하고 B형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8문제, 8문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A형이 9문제, 그 다음에 B형이 7문제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매년 바뀌는 것 같고 문항 배치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형태가 이렇게 총 기입형 4문항, 그 다음에 소설형 12문항이 이게 재작년부터 이게 바뀌었거든요. 뉘앙스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년 좀 분석을 해보면 역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쉬운 거를 잘 안 돼요. 역학은 대부분 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은 중 이상 상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를 저는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개념하고 연산하고 지식적인 걸 물어보거든요. 임용에서는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통틀어 가지고 개념도 쉽고 네 단순 연산하면 이게 하고요. 여기 있죠. 네, 개념과 연산이 일반적으로 좀 평범하다. 그럼 중이고 그 다음에 상 같은 경우는 개념하고 계산이 좀 복잡하다. 네, 그래서 이걸 상으로 했을 때 이제 중상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걸리겠죠. 네. 그래서 역학 같은 경우 3문항 나왔고 중상, 예, 중상이 2문제 나왔고 전자기 같은 경우 4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전자기 같은 경우는 좀 골고루 됩니다. 네. 상중하를 골고루 되고요. 하랑 중상이 2개고 상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광학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좀 나왔죠. 광학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론 거의 개념적인 게 나왔어. 네. 그래서 중이 2문항. 그 다음에 열통계는 좀 치사하게 좀 냈습니다. 열통계라 하기도 좀 그런데 제가 일부러 열통계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열통계 기본적인 거 나왔고요. 수업 시간에 뭐 대놓고 알려드린 거 하나 나왔고 이거는 열통계라고 하기도 뭐하고 고체 쪽으로 좀 빠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 나왔어요. 양자역학은 3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 중상, 네, 상 나왔고 상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이 좀 더러워가지고 나왔고 현대물리 같은 경우는 네, 하랑 아주 쉬운 네, 땡큐 문제인 하랑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상대론적인 거를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나열해드리면요. 일단 회전 구름 운동 파트 이거 같은 경우 6월 모의고사 내드렸고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1번에 6월 공개 모의고사 때 1번에 냈었는데 다 맞으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념적으로 그때 12년도 14번 문제라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런 문항을 변형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하셨을 때 왜 이걸 못 푸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살짝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 습관을 좀 바꿔야 된다. 문제를 그냥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회전 파트는 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예, 실전 이론 강의 때 해드리고 실전에서도 해드리고 자세히 해드려가지고 이거는 뭐 무난하게 예,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푼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 네, 좀 어려운 거 해드렸는데 쉽게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유효 포텐셜은 좀 안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근데 뭐 유효 포텐셜 같은 경우는 해드렸으니까 이거 무난하죠. 너무 대놓고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라그랑지아는 외전진도 나왔고요. 전자기 같은 경우는 네, 골고루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키르호프 법칙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이론 강의도 실전 강의도 계속 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 회로가 안 나오긴 힘들어요. 전자기에는 내문항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물리에서 보면 이제 회로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로에서 죄송합니다. 회로에서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나왔죠. 약간 회로에서 그 교류 쪽이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쉽게 전지 회로 그냥 단순 회로가 나올 것 같다. 해서 내드렸고 실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경계 조건인 뒤에 원통 대칭이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자기에서 예제로 박아놨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올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 예제로 해드린 거는 제가 솔루션을 알려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이 예제 문항처럼 내려면 5점짜리 이상이 돼야 되는데 5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사전적으로 내려가면서 네, 문항이 좀 바뀌었죠. 재작년부터 5점짜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온다면은 해 형태를 주고 나올 거다. 근데 그래서 진짜 나왔죠. 근데 이게 구형이든 원통이든 어차피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를 줘버리면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따 문제도 보면 아실 텐데 뭐 르장드로 많이 말씀하시던데 원통은 베셀입니다. 근데 해를 줬죠. 원통하고 오더가 틀려요. 해 형태가. 그 다음에 전자기도는 제가 누누이 말했죠. 전자기도는 하늘이 무너져도 나온다. 네, 전자기도는 나오고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전자기도 근데 이게 좀 역학하고 좀 믹싱이 돼 있어요. 역학에서 제가 말했던 그 심화 운동 방정식, 네, 그거랑 이제 믹싱이 돼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 원형도선 자기장,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원형도 자기장은 직선이든 원형이든 문제 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몇 명 학생들은 저한테 이게 말을 하더라고, 피드백을 해주더라고. 뭐냐면 정말 선생님 말이 맞다고. 뭐냐? 제가 비호사바르를 분명히 줄 거다 나온다면 직선이든 원형에서 강의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해 형태를 무조건 외우고 가라 답을. 예? 결론적으로. 그리고 인테그럴 계산을 하는 거를 대충 보여주고 답부터 들어가서 써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선 잘 안 돼요. 비호사바르 법칙. 자꾸 실수를 해버립니다. 알죠? 네, 그래서 이건 외워갖고 학생들이 잘 푸신 것 같고요. 자, 열통계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전미분 방식은 뭐 대놓고 알려드린 거고요. 포논 교체 이론 같은 경우는 좀 치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 제가 좀 치사하다고 하냐면 이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선행 과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열통계도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도 되게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체는 일부 학교에서는 4학년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 아마 사범대 같은 경우는 잘 안 배우실 거예요. 이쪽이. 네. 저도 이쪽을 대학원 때 이제 고체 쪽을 하면서 이때 배웠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학교도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였죠. 필수 과목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좀 치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이. 그래도 물론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이 당황을 해버리죠. 네, 치사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제자분들이. 네. 그래도 어차피 안 한 데서 나오는 거는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포노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 뭐 10명 중에 9명이 모르면은 네,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클슨 간섭계랑 망원경인데 이거는 그냥 이론 강의 때 한 거에 거의 그냥 뭐 똑같이 나왔죠. 근데 마이클슨 간섭계는 단톡방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단톡방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통합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통합 모의고사도 간섭계를 내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신문 기사도 많이 보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벨상에 관심도 많으시고 뭐 하기 때문에 학회 참석도 하시니까 제가 마이클슨 간섭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그랬어요. 단톡방에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뭘 받았냐면 중력파 검출로 받았어요. 노벨상을. 네. 그래서 중력파 검출 장치가 마이클슨 간섭계 원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벨상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간섭계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시고 꼭 한번 봐라. 그래서 네, 나왔죠. 논리 있게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망원경도 나왔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냥 대놓고 알려드렸죠. 뭐냐면 그 스피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무한 포텐셜의 보존과 이제 페르미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참 내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 똑같이 나왔고 스피인하고 그 다음에 좋아진 동자란 스피는 제가 올해는 땡큐에라는 게 뭐였냐면 학생들한테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재작년이라고 치면 횟수로 치면 재작년이고 그러니까 올해를 작년으로 치면 네, 근데 이번 시험 올해 11월 시험에서는 2개가 다 나왔어요. 제 발음이었는데 마지막에 실전 강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전체적인 이거 백그라운드 리뷰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때 2개가 안 나오긴 너무 힘들다. 이거 거의 불가능해 가깝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 근데 2개가 다 바람이 있다면 2개가 다 나왔으면 좋겠다. 한데 2개가 다 나와서 무난하게 푸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소 혼자 하면서 LZ 고유함수를 좀 해드렸어요. 왜냐면 이쪽이
스핀하고 가군 동향이 일단 회전 파트인데 좀 중요하거든요. L.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안 나왔길래 이쪽 해드렸는데 다 나와서 무난하게 푸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물리 같은 경우는 특수 상대로 로렌츠 변환. 네. 그리고 이쪽에 에너지가 나왔는데 상대론 같은 경우는 정말 1년 때도 해드렸던 만큼 되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상대로는 그 로렌츠 변화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푸는 게 나올 것이다. 요즘에 너무 기존에 너무 쉽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어렵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에너지 주니어 땡큐로 나왔죠. 자, 그러면 연관 계획표는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냐면요. 일단 일반 물리 그 상세 연관 계획표는 제가 어플이든 그 다음에 홈페이지든 카페 말씀하신 거죠. 카페든 그리고 학원 거기서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여기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1, 2월은 기본 강의 아주 기초 강의죠. 일반 물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은 역학하고 전자기학, 그 다음에 5, 6월은 열통계랑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학에서 열역학을 했는데 올해는 열역학을 열 및 통계에서 다 함께 할 생각이에요. 네,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자역학, 그 다음에 7월은 광학하고 현대물리를 같이 갈 겁니다. 여기서 광학은 파동과학을 할 거예요. 알겠죠? 기하광학은 일반 물리에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7월까지가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8월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8월에서는 기출 및 동형 문제 풀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고 싶은 기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 10년, 20년 정도 해가지고, 제가 중요하다고 싶은 기출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동형 있죠? 네, 제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제 훈련하게끔, 비슷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까지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최종 파이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적중 문제를 주중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풀고요. 이거는 이제 실전 문제죠. 문제풀이를 계속 합니다. 문제풀이만 해요. 풀고 설명드리고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주말에 일요일 날 그다음에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왜 설계를 했냐면 마지막에 좀 피치를 올려야 돼요. 알죠? 마지막에 문제 풀면서 모의고사도 보고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PC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는 10회로 이렇게 통합 같은 경우는 과교론까지 다 보는 거죠. 김은경 쌤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이론 강의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론 강의 포커싱은 뭐냐면 내용 설명하고 문제풀이가 한 7대3, 8대2 정도 돼요. 7대3 정도 보시면 되는데 내용 설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적인 걸 알고 내용 설명에서도 그 다음에 예제라든지 내용에서도 나오고 올해도 그랬죠. 그래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스스로 지나가면 안 되고 항상 내용도 복습을 하시고 모르면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론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면 기본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문제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계산을 하고 전개를 해나가거든요. 답을 찾고. 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전 강의는 이제 8월부터는 뭐냐면 내용 복습이 좀 들어가고요. 내용 복습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도 내용 어느 정도는 내용을 좀 알려드려요. 근데 한 이제 문제풀이에 포커싱을 맞추죠. 한 2대8 정도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실전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이냐. 그래서 철저하게 실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설계를 잘 했어요. 뭐냐면 계속 주간 테스트를 이제 미니 테스트, 주간 테스트 보고요. 그다음에 월간 테스트 같은 경우 모의고사 형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첨삭도 해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잘 풀고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답안을 드리더라도 좀 자기 논리대로 그다음에 계속 실수를 많이 하세요. 틀린 거 또 틀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첨삭을 직강 인강 첨삭을 해드리고요. 네, 모의고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한다. 6월하고 8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전국 단위로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하고 통합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전 6회 통합 4회로 총 이제 모두 참여를 하시면 12회를 보게 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성적 처리는 직강생 오시는 분들에서는 성적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석차랑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좀 문제죠. 네, 코로나 그래서 직강하고 인강 전환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이 표시를 보시면 자, 일반 물리가 있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역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기가 있고요. 일반 물리는 1, 2월이죠. 역학이 3월이고요. 전자기가 4월이에요. 저는 항상 강의는 똑같아요. 월 무조건 한 강의당 무조건 8강입니다. 아시죠? 8강. 8강 내에 다 끝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시간은 수요일날 9시에서 1시고요. 금요일날 2시에서 6시.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여기 미니 테스트, 혈관 테스트 보는 거고 그 다음 질문 받고요. 테스트가 없는 날은 거의 테스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이론 강의 이쪽까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올간 테스트라든지 이쪽에서도 그때는 뭐 미니 테스트는 조금 이제 볼 거예요. 실전 여기서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추후 변경되면 좀 알려드릴 텐데 네. 자, 그럼 이제 전환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패키지를 끊든 아니면 상반기든 뭐든 해서 뭐 그냥 단순하게 찌르면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자, 패키지를 끊었을 때 일반 물리를 듣다가 내가 뭐 직강을 얻은 뭐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직강을 와서 얘를 인강으로 듣고 싶다. 3월에 난 무슨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얘를 직강으로 듣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자, 전자기하, 그 다음에 열통계, 열통, 그 다음에 양자. 그럼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얘는 5월, 6월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까요? 얘를 두 개 묶여있다 하고요. 얘를 인강으로 듣고 싶고 3, 4월 얘를 직강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 패키지면은 보통 기존에는 안 됐어요. 이게 기존에는 인강 전환해버리면은 이렇게 쭉 되고 그 다음에 뭐 인강 갔다가 직강 갔다 이게 안 되는데 도중에는 안 돼요. 뭔 말이냐면 1월 듣다가 갑자기 나는 인강 전환하고 싶다 이건 안 돼요. 알죠? 왔다 갔다는 안 되는데 얘를 마무리를 하고 이거를 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어요. 아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떤 거를 직강으로 많이 오시려고 하냐면 일단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를 좀 성적 처리도 되니까 인강에서 듣다가 모의고사만이라도 얘를 직강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직강을. 그런데 얘는 선착순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기존 직강생은 어차피 선착순에 의미가 없죠. 기존 직강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강생 비중이 그 인강생은 네, 전환을 할 때 선착순으로 간다. 알겠죠? 네, 강의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모르시는 거는 카페에 남겨주시거나 그 다음에 학원에 전화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의를 받으려고 한다. 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를 직강 인강 네, 동시에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죠? 자, 출제 흐름표 같은 경우는 이제 8개년인데 2014년부터 14년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형태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예측을 하고 어떻게 나올 건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출제를 하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자꾸 파일로 달라는 분이 있는데 파일로는 못 드리고요. 이걸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네, 이거는 따로 파일은 안 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돌아다니는 건 원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강의 드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예측을 하고 예, 저 한 20년 네, 이렇게 해가지고 02년부터 이렇게 분석을 쭉 해가지고 이걸 보거든요. 흐름 같은 경우를 네, 특색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도 조금 이렇게 보시면인데 과목별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왜 중에 하나냐 이제 제 경험적인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과목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할 때 이거 그거를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런 흐름 같은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이긴 해요. 출제자가 어떤 거 낼 것인지. 그래서 막 유출을 하진 않고요. 네. 운영 사이트랑 어플 같은 걸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온라인 카페 같은 경우는 네, 정성현 전국물리 다음에 이거 주소 같은 경우는 저기 카페도
저기 사이트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다음 카페 정성현 전공물리 치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사이트는 제가 여러분께 성적을 제공해 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냐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히 석차만 드르륵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파트가 부족하고 어느 파트에 평균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과목별로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하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사이트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성적 사이트랑 카페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강의가 어떻게 계획이 올라져 있고 이거를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통합을 해버리자 하고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습니다. 앱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갤럭시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오래 걸렸어요. 바로 애플이 너무 딴지를 걸어가지고 애플에서 리젝을 한 두세 번 맞아가지고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올해 한 10월쯤에 8, 9월에 갤럭시를 안드로이드 만들고 그 다음에 맥 OS라고 하죠. 애플을 만들어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정승현 전공물리 치면 앱이 다운됩니다. 그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카페 Q&A 게시판은 웬만하면 실시간 올려드려요. 알겠죠? 제가 연구 시간하고 자는 시간 빼고는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 빼고는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직강생 현장 답변도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한 번도 막힌 적도 없고 바로바로 그날 해결해 드릴 거니까 걱정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고생하는 만큼 여러분이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질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쉽냐 어렵냐 그걸 떠나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의고사 성적 분석표도 제공하죠. 그다음에 이거 석차랑 그다음에 취약점 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여기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왼쪽이 성적표예요. 성적이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직강 보시면 석차랑 그 다음에 전공 AB 석차 평균 그 다음에 자기 점수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여기 상위 30% 평균인데 보통 상위 30%가 10% 정도 되거든요. 30% 커트라인이 아니라 상위 30% 그러니까 1등부터 100명이라고 하면 1등부터 30등까지의 평균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평균하고 자기 이제 그거랑고 이건 전체 평균의 막대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분석표죠. 상위 30% 그러니까 상위 50 저게 30% 나오고 그다음에 평균 나오고 전체 평균 나오고 그다음 막대 그래프 나오고 이거 보면은 내가 어디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구나. 그다음 이렇게 내가 어느 파트가 약하구나. 그리고 이걸로 보고 할 수도 있고 이걸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수치까지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모의고사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봤죠. 한 6회밖에 안 됐어요. 6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성적 변동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안 보는 거는 빵으로 나오고요. 평균하고 성적 흐름 내가 어느 정도 향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평균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나가고요. 이건 어플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인데 여기 강의 일정 탭 누르면 강의 이렇게 전체 강의를 쭉 볼 수 있어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성적 확인 누르면 성적 확인 누르면은 성적 확인 사이트로 들어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하고 고유 식별번호 비밀번호를 하는데 고유 식별번호를 치시면 자기가 정하는 식별번호 치면은 요게 딱 뜨게 돼 있습니다. 있죠? 문제 샘플 같은 경우는 공개 모의고사 샘플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샘플 강의는 유튜브에도 있어요. 잘 못 찾으실 테니까 그때 연동해가지고 일부를 올려드리고 이제 Q&A 게시판 누르면 다음 카페로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 버렸어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이 찾기가 성적 사이트 따로 있고 강의 일정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샘플 강의도 Q&A 게시판도 따로 있잖아요. 다음 카페는 많이 알아서 잘 찾아오시던데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아마 업계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플을 만들게 됐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적중표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보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고 어떻게 적중을 했으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미래가. 자, 이거는 재작년입니다. 아시죠? 재작년에 제가 강의를 하반기부터 시작했어요.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후반기. 그래서
총 16개 중에 15개를 적중했고 그 다음에 두 문제는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제 기억으로는 상대론하고 그 다음에 홀육가가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직강색 전원이 최종 합격했고요. 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15개 적중을 했어요. 그 포논 같은 경우는 개념을 언급을 했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그냥 뺐습니다. 네, 비적중으로 뺐고요. 올해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면 두 문제는 똑같이 적중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본 다음에 한 네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적중표는 저는 강의를 다 오픈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번 끝나면은 제가 여러분들 강사가 이제 푸는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래서 타이핑을 안 치고 수기로 풀어가지고 카페에 올려놨어요. 제가 임용 이번에 본 시험들 있죠. 답지 및 해설. 네, 그거를 제가 풀어가지고 손으로 풀어서 올려놨거든요. 네, 왜냐면 작년도 보니까 좀 잘못된 답들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도 안 올리길래 제가 그냥 올렸거든요. 당일날 올려가지고 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업적 이용하고 네, 무단 배포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강생 대부분 A형에서 제 이제 강의를 좀 착실히 들었던 분들은 네, 피드백도 해보니까 A형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득을 얻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올해는 작년에 너무 A형이 그러니까 그 소술형 말고 기입형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재작년 시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땡큐 문제가 나와가지고 올해는 좀 시간을 뺐을 앞에 초반 문제에 시간을 뺏게 나온다. 평가원의 그게 특색이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시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A형은 상대적으로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제일 잘 본 것 같아요. 네, B형에서는 좀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과결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라그랑자 나와버리고 하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잘 본 것 같다. 근데 이유 같은 게 뭐냐면요. 적분표는 저는 깝니다. 이렇게. 왜냐면 다 해드려요. 이론 강의 때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왜 학생들이 잘 볼 수밖에 없냐. 그 다음에 왜 제가 해드린 거에 대해서 착실하게 하면, 왜 되느냐. 왜 그러냐면 적중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적중이 안 되면 내가 안 본 문제는 맞기가 힘들어요. 알죠?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기 문제죠. 전기회로 키리호프 법칙. 네, 그래서 이론 강의 때 이렇게 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는 양자역학인데 이거를 아마 제 수업 안 들으셨 분들이라든지 이건 아마 못 푸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운동량 파트 수소원자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드리고 그다음 문제를 아예 만들었죠. 이론 강의 때 양자역학 6강 때 4번 문제랑 실전 강의 2강 때 9번 문제인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아시죠? 네, 그래서 모 수강생은 이 답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 쓰고 넘어갔습니다. 5초 컷, 10초 컷인가? 네, 답 쓰고 넘어갔어요. 그 수강생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하는 시간 그리고 이게 뭔 문제지 하는 시간에 답 쓰고 넘어갔죠. 그리고 대부분 한 2, 3분 컷에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정도 보니까. 왜냐하면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풀이도 보면서 되게 네, 해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네, 이걸 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강요를 이거 이론 강의 때 했고 실전 강의 때 냈냐면 L 가공동량 파트랑 스핀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냈었고, 그래서 네, 이거를 문제가 똑같다, 알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2점짜리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너무했죠. 2점짜리 4점으로 하기에는 좀 쉽고, 네, 3.5점, 3점, 네,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올해.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열통계 문제인데 열통계 전미분 엔트로피 구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압력 이거 같은 경우는 전미분 파트를 해가지고 제가 이론 강의 때 충분히 보여드렸거든요. 이건 무난하죠. 네, 이것도 뭐 거의 똑같죠. 네, 똑같다고 해도 네,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 포텐셜 것들은 충분히 해드렸고요. 예, 유효 포텐셜 뭐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형 같은 경우는 줬어요. 문제에서. 네, 위로 볼록 안전적 표현점은 항상 물어본다 그랬죠.
재작년에도 안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나왔고, 그다음에 얘는 전자기에서 제가 예제로 박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 유전 물질이 있을 때, 접지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때 제가 뭐 영상에도 박제가 돼 있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 못 치잖아요. 예, 문제도 이론 강의 때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이제 구형이고 얘는 이제 원통이에요. 얘는 베셀의 솔루션이고 얘는 이제 그 르랑드르 솔루션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왜 이걸 많이 내냐면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약해요, 그 파트를. 심지어 경계 조건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전자기를 처음 배울 때 되게 많았어요. 이게 처음 배웠대. 그래서 경계 조건적인 게 많이 중요하니 이런 쪽을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솔루션을 이렇게 해드릴 테니 그냥 애워버려라, 푸는 방식 자체를. 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르랑드의 그냥 일부 솔루션을 주고 나서 이게 구하라고 확률이 높다. 근데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건 처음 저도 보고 구형인 줄 알았는데 원통형이더라고요. 르랑드로. 제가 이거 해를 외우고 있는데 여기에 제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평가원이 실수한 건가? 근데 문제를 보니까 원통이더라고요. 원통은 베셀이기 때문에 1차 오도로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푸는데 똑같습니다. 네, 푸는 방식이. 알겠죠? 무랑 동일하고,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좋아진 동자는 제가 이게 둘 중에 스피인하고 좋아진 동자 같은 경우는 나온다 그랬는데, 문제를 저는 이렇게 막 만들진 않아요. 이게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드리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제 만들 때도 고민했던 게, 이게 거의 푸는 방식이 거의가 아니라 똑같거든요. 푸는 방식 자체가 이쪽이. 네, 예, 물어보는 것도 똑같고 하는데 이때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좀 그냥 3차로 낼까 하다가 2차로 냈어요. 왜 3차가 더럽거든요. 왜냐면 이 해가 이쪽 파트에 붙어 있는 게 더러운데 이게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MH 저기를 1로 둬버리고 3차를 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야 쉬우니까 파트가. 그래서 얘 때 이거는 2차고 쟤는 3차인데 푸는 방식이 똑같다. 네, 실전 강의 때 했고요. 자, 상대론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상대론하고 방사수 문계인데 상대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 네, 해서 이거는 상대로 나오는 로렌츠 변환이 주고 나서 원론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되게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로스 간섭계는 이론 강의 때라 통합물고기사 때 했어요. 근데 이론 강의 때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노벨상 파트를 받은 게 이 원리대로 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뭐 똑같죠? 똑같이 무난하게 나왔어요. 광학 파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이론과 통합물고사 때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역학이죠. 롤링 회전 파트라든지 용처럼 회전하고 둘 중에 하나는 뭐 나올 거라고 해서 주구장창 문제를 많이 풀어드렸어요.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전 파트 보시면요, 이 문제가 더 일반적이에요. 세타가 있는데 얘는 세타가 제로죠. 네, 일반적이고요. 이거는 스몰 R인데 이거를 R로 일치를 시켜버리면 푸는데 전혀 지장 없죠. 네,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것보다. 그래서 제 문제를 충분히 해결했으면 저 문제는 그냥 무난하게 아주 푸셨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공개 모의고사 때도 저거랑 비슷한 거를 해드렸어요. 알겠죠? 꼭 회전 파트는 알고 가라. 그래서 A형은 네, 아주 여기까지가 A형 마지막인데 수강생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수강생들이 잘 풀었어요. 왜? 기쁜 마음으로 풀었다 하더라고요. 되게 한 대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풀었고, 제가 이런 걸 자꾸 까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제가 게을러져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합격을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요. 문항수는 저도 이제 적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좀 보고. 자, 이 문제는 너무 쉽죠. 그냥 내 에너지 준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했죠. 좌표 설정이 반이다. 거의 90%다. 좌표 설정이. 네, 근데 잘하시는 분들 좀 실수했어요. 중력장이든 그다음에 2분의 1 빼먹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로테이팅 뭐 비슷하게 라그랑지안 문제는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네, 푸는데 별로 지장. 좌표 설정만 잘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전자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이 전자기도.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자기도는 나온다. 했고요. 전자기도는 뭐 무난하게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기 뭐 이거를 그 미방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뜬금없이 못 사치는 분도 있는데 뭐 무난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전자기도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해드렸으니까 주구장창. 네, 이 문제는 양자각 무한 포텐셜에 있는 스핀. 네, 이거는 제가 싱글렛 트리플렛은 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해를 애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많이들 푸셨어요. 근데 부호로 바꾸신 분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자기 자신도 왜 내가 부호를 바꿨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제 긴장하면 좀 실수를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 3차 때 실전 강의도 똑같이 냈고요. 모의고사 3차 때도 냈는데 모의고사 3차 때 제 기억으로는 이때가 그 쉬는 시간 끝나고 딱 시작을 타는 첫 번째 문제였어요. 네, A형 9번이 8번까지 하고 A형 9번 때 그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는 참 내기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답 쓰는 데는 네, 너무 지장이 없었다. 근데 이거는 안 하면은 몰라요. 이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칭 비대칭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답이 똑같다. 문제도 똑같다. 보시면 알겠죠? 저는 그림인데 그림 안 그려놨죠? 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좀 치사해요. 열통계라고 박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연통계라기보다도 얘는 뭐냐면요. 2차원의 포논. 네, 포논은 나중에 이론 강의 때 설명을 드릴 텐데 고체 물리에 나와요. 고체 물리에 나오는데 저는 좀 치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배운 학생은 고체 물리를 배운 학생은 이게 한 2, 3단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안 배운 학생들이 이거 도저히 모릅니다. 그래서 좀 치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용하는데 굳이 고체까지 내야 되느냐. 필수 과목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출제작을 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 문제를 뭐 틀리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는 건 빨리 제껴야 된다. 네, 그래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네, 얘는 제가 실정하기 때 이 솔루션을 이 박스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박스로 제가 하는 거는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해드렸고요. 얘는 그걸 줬죠. 비오사바르 법칙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라 하는데 내가 말씀드렸죠. 네, 답을 외우지 않으면 비오사바르 법칙 가서 풀기가 빡치다.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답을 외워라. 그래서 풀면 되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는 지금 포텐셜까지 구하라 그러는데 모의고사 때도 포텐셜을 제가 해드렸어요. 해드렸죠. 자기상 문자. 그래서 뭐 외우신 분들은 무난하게 잘 푸신 것 같아요. 알죠? 직접 증명하시는 그 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증명을 했다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망원경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론 강의 때 한 거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착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일단 A형 과결원도 조금 깍타스럽게 됐다 하고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그다음에 A형은 무난하게 보신 것 같고 이제 탁실이 따라오신 분들. 근데 B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론 강의 때 이렇게 뜬금없는 게 나와버리고 뜬금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거 안 해온 거라든지 하면 좀 당황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황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당황을 하면 실수를 해요. B형 같은 경우는 좀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계산 실수를 한 것 같고. 자, 그럼 공부법하고 세부 계획 같은 걸 조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하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적중표를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적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법이 잘못되면은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실수는 실수를 낳고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초수든 N수든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올해 합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1년 코스로 딱 맞춰져 있어요. 이거를 올해 연수부로 보고 내년에 합격한다. 이게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경쟁률이 더 치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1년에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수든 알죠? 이게 뭐 사법고시처럼 3년을 나는 3년 안 합격해야 된다. 이게 모든 시험은 물리적 양이 있는데 임용시험은 충분해요. 1년 코스로 알죠?
네, 실력 여하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막 갑자기 타전공에 물리에 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올면 좀 걸리겠죠. 근데 물리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 전공적으로 어느 정도 배우셨던 분들은 충분히 1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꼭 그런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용 강의 플러스 문제를 해가지고 당일, 주간, 월간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알죠? 무조건 하셔야지 장기 기억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실패 요인이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왜 내가 이거 틀렸지? 왜 까먹었지? 그리고 내가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왜 작년에 내가 왜 시험에 대해서 점수를 못 가졌지? 어떤 거를 그래서 자기를 개선을 해야 돼요. 그쪽으로 내가 바뀌어야지만 뭐 이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돌이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제로 좀 공부를 시키려고 테스트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주간 테스트,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 예비 모의고사, 나 모의고사를 쭉 보죠. 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 설명 좀 드릴 텐데. 자,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강제성을 좀 싫어해요. 왜냐면 많이 싸워요. 안 맞는 사람들끼리 이게 일부러 해버리면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인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율성의 보장을 맡겨드리고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거를 카페 스터디 게시판도 있으니까 활용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정 스터디를 못 구하겠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하시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해 주시면은 내 그분들께 뭐 연락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는가 그걸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좀 자율성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맞죠? 자, 그리고 상담도 좀 자기가 이제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하더라고요. 네,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일 주시고 웬만하면 좀 메일 먼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쪽지 카페 쪽지 같은 경우는 잘 확인을 안 하니까 네, 메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네, 찾아오셔도 되고요. 자, 모의고사는 말씀드렸죠. 제가 최대 많이 해드리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해드린 이유는 실전 경험도 있지만 그거를 꺼내는 피드백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으로 가요. 아시죠? 봤던 문제더라도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통 그 원형도선 자기장 할 때 기억이 안 났다고 일부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게 까먹은 거예요. 그게 망각을 해버린 거죠. 시험장에서. 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을 시키려고 자꾸 해드려요.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답안 작성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 네, 거의 강요인데 한 문항 풀고 옮기세요. 아니면 한두 문제 풀고 한 페이지 풀고 옮기세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내가 긴장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도 좀 뭐 물론 생소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걸립니다. 평소보다. 그러니까 최악은 내가 평상시대로 풀어서 시간이 남았는데 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옮길 시간이 없는 시험은 끝나버리죠. 내가 다 풀었는데 반밖에 못 썼어. 그럼 반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답안선 한 문제 풀고 답 적으세요. 알겠죠? 네. 그래야지 좀 기억에 이거 이득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최악을 피할 수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은 내가 답 쓰고 있는데 시간 관리 잘못해가지고 종쳐버린다. 그럼 못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에 최대화예요. 내가 방금 푼 문제는 흐름이 기억나요. 뭘 적을지. 답도 이렇게 딱 적고. 근데 이거를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하다가 나중에 적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2번에서 내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뭘 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최대화를 위해서 바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강의를 막 설계를 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그래서 제가 자꾸 작년에도 2000문제 내로 그러니까 올해 드렸던 문제는 1200 정도 돼요. 문제야. 1200문제 되는데 자꾸 뭐 부족하다 뭐 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분들이 있는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여러분이 손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옷장에 옷이 10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옷을 찾기가 쉽죠. 근데 옷장에 1000벌, 10,000벌이 있으면 못 찾을 가능성이 커요. 옷이 있는데, 특정 옷이 있는데 얘가 어디 갔지? 진짜 있는 건 맞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데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 모든 걸. 왜 그런지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왜 그러면 제가 정승현이라는 교수는 왜 1000문제 내외로 이렇게 승부를 보려고 하느냐? 문제만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이론적으로 이건 논문으로 증명이 됐는데 최소 5번 이상,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번 이상을 보지 않으면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기억의 최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게 이론적으로 심리적으로 논문으로 이제 증명이, 실험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습을 한 10번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강의 계획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복습을 10회 정도로 했을 때 장기 기억 및 숙련도, 그러니까 숙련도라는 거는 제한 시간에 풀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자, 1년에 약 한 11개월로 치면은 12개월이면은 뭐 12개월 아니죠. 11월 말에 시험 보니까 11개월로 치고 1월부터 공부를 한다고 치면 한 3천만 초 돼요. 근데 방문은 시간, 수면 시간, 쉬는 시간 뭐 이건 다 빼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도 있죠. 2월까지 하다가 이제 좀 정말 다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중간에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 초수인데 뭐 일이 뭐 저기 나가거나 그 뭐죠? 학교에 나가가지고 교생 실습 나가거나, 그 다음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제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그 시간을 좀 빼가지고 내가 순수 공부할 시간이 3분의 1, 그냥 1000만 초라다. 1000만 초다.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초. 나누면. 자, 근데 1000만 초를 1000문항으로 나누면 10,000초가 돼요. 1만 초가 되죠. 1만 초. 문항당 1만 초에 내가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으로 나누면 167분이에요. 그리고 문항당 1, 20분이라고 치죠. 그러면 약 10에, 그러니까 15회. 15분이라고 치면 한 10회 정도를 복습을 가능해요. 그러면 10회 정도, 모든 문항, 1000문항에서 10회 정도를 가능했을 때 어떤 문항은 뭐 쉬우니까 몇 번만, 한두 번만 복습을 하면 되고, 어떤 문항 같은 경우는 2, 30번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은 모든 문항을 현장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 아니지만 시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먼저 사전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해서 예상 문제를 뽑고 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종종 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까지 시험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가르치는 데도 거의 마찬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잘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도 막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왜냐면 인간이랬기 때문에 물리적인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하루에 100개 먹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제가 첫 문제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최대한 문제를 최대한 어느 정도에 줄이려고 전합니다. 왜 이제 줄이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줄이면 안 좋죠. 여러분은 좋아요. 왜? 공부 양이 줄거든요. 더 복습할 시간이 들어요. 근데 줄이면 줄일수록 뭐가 주냐면 적중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이 정도에서 커버만 하면은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 그거를 결정을 한 게 한 1000에서 1500 정도 되는, 많으면 500까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죠? 이런 말을 제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적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론적인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왜 제가 이제 주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모의고사도 보고 왜 이러냐? 이유는 사람은 망각을 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계속 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게 들어오면 새로운 거를 그 기존에 있던 걸 빼고 까먹고 이래요.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뭐냐면 배우자마자
정확히 10분 뒤에부터 까먹어요. 그래서 당일 복습을 하라, 그 다음 주간 복습을 하라, 월간 복습을 하라, 이거 같은 경우를 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최소 어떤 거를 어느 정도라도 기억을, 그러니까 내가 저 문제는 봤던 것 같아. 실전에서 이제 써먹질 못하도 본 것 같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정도 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제한된 시간에 쓰려면 최소한 10번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에빙하우스 만각곡선의 이론에 해서 당일 복습을 추천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를 보는 거고, 월간 테스트를 봐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번 봐가지고 더 계속 꺼내드리는 거죠. 꺼내드리는 거. 그래서 계속 복습을 많이 하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론적인 거에 형성이 좀 돼 있다. 네, 알죠? 막 이렇게 해드린 게 아니에요. 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월간 테스트 볼 때, 이거 본 건데 왜 내가 못 쓰지? 라고 많이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보면. 자, 그러면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출제 방향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 이거 아까 복습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출제는 임용 스타일에서 맞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좀 이제 장단점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끈기가 부족한지 아니면 기본 연산, 그 다음에 뭐 시간적인 요인이 좀 부족한지. 시간적인 요인이 부족하면 엄청나게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잘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전에 좀 약한지, 그다음 글씨가 어느 정도 뭐 하는지. 너무 글씨가 개판이면 출제자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정리하는 습관도 좀 있죠. 왜냐하면 내가 풀었던 걸 다시 복습을 할 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풀면 안 되니까 정리 습관. 그 다음 풀이 같은 경우도 A4에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남겨주세요. 요즘 태블릿도 잘 쓰시던데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암기력이 좀 약한지 강한지,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뭐냐면 공부 환경이 좀 좋아야 돼요. 공부 환경이. 알죠?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계속 술판 벌이면 공부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공부 환경은 좀 조용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돼야 되고요. 3시간을 공부하더라도 3시간 다 집중을 하느냐, 1시간밖에 집중을 못하냐, 30분밖에 집중 못하냐에 따라서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셀프 진단 이거 같은 경우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질문 같은 것도 해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라 하는 거는 그냥 일반 물리 지식만 있어도 다 따라갑니다. 알죠? 뭐 어렵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죠? 그다음에 주기적 체크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죠? 제가 반복이 안 되면, 제가 아까 적중표를 보여드렸죠? 아무리 제가 적중을 하더라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반복이 안 되면. 알죠? 예,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복습을 최소 10번을 본다. 달달 애운다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 목표 설정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합격인데 단기적으로 내가 월간 테스트까지 뭐 이거는 복습을 몇 번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걸 했구나.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시간을 빼서 해야겠다. 이번에 아팠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네, 뭐 부상 같은 경우도 뭐 그걸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를 다 이뤘으니까 나는 뭐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재밌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가 추구하는 강의 목표는 세 가지예요. 3가지. 문제를 잘 풀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강하게 잘 본 것 같다.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 사이트 만들고, 어플 만들고, 모의고사 12회까지 내드렸죠.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렸죠. 왜 이제 이해 가시겠죠? 왜 제가 첫 문제 선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지. 문제가 많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제가 뭐 5천 문제, 10,000문제 드려버리면 그건 여러분한테 독이 돼요. 독이. 아까 말씀드렸죠? 옷을 10,000벌 드리면 이거 찾아봐라 못 찾는다고. 물리적으로 인간이 기억이 알파고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억하라는데 어느 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제가 첫 문제 내에서 최고의 적중률은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네.
제가 아마 안 해드려봤자 한 문제일 거예요. 아니면 거의 다 나오거나. 그리고 실전에 강한 예비 합격자 양성이다. 저는 이제 목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하는 게 수강생들한테 내년에 다시 보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제발 합격해서 가라. 진짜 진심입니다. 알죠? 이 90바닥을 빨리 탈출해가지고 사회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그래서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당군 말씀 같은 경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말수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을 많이 하면 배고파져요. 저도 강의하고 하면 정말 막 힘이 많이 빠지고, 네,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또 배고프면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잠을 푹 자세요. 알죠? 그 오버해가지고 막 뭐 새벽까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패턴이 깨지면 안 되니까 잠 푹 자시고요. 저도 공부할 때 항상 잠은 7시간, 8시간씩 푹푹 잤거든요. 네, 이때 잠잘 때 기억이 이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주변 정리든 그 다음에 노트 정리든 잘 꼼꼼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안 보고 하시는 게 나아요. 안 보고 시각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 문제를 풀이를 처음에는 뭐 풀이를 모르면 모르더라도 나중에 복습을 할 때는 안 보고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장기 기억으로 또 가거든요. 똑똑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박스 쳐놓은 거라든지 이건 외웁시다 하는 건 무조건 외우세요. 알죠? 그거보다 더 빨리 현장에서 암기에 장사 없습니다. 아시죠? 암기가 끝판왕입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 네, 하시고 주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대놓고 많이만 하면 되겠다,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죠? 네, 무식하게 열심히 하면 떨어져요. 네, 삽질 공부라고 하거든요. 삽질 공부. 네, 노력은 엄청나게 했는데 쓸데없이 노력을 하면 네,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그 시험에서 실력이 안 늡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죠. 알죠? 자, 그리고 남의 파트 따라하지 마시고 남이 어떻게 나가니까 뭐 하니까 이거에 발표 관심 두지 마세요. 알죠? 네, 그거 몰라도 다 합격합니다. 네, 자신감, 남은 어떻게 하니까 또 이제 비교가 하면 자신감 떨어지거든요. 아, 저기는 뭐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지? 근데 어차피 나중에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그거 문제지, 중간에 누가 얼마나 앞서가느냐 뒤서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 꼭 저는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제 커리큘럼 외적인 걸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내용적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한테 물어보면 얼마든지 찾아드릴 거고 할 거니까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으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꼭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